근데 여기서 워터폴 방식의 어떤 시퀀셜한 기획을 타고 개발을 해서 QA 단계를 타고 릴리즈 한다는 거는 스타트업이기를 포기한다 라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주제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또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마속이 되지 않도록, 산 위에 못 올라가도록 제가 끌어당겨서 주제의 응집도를 조금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애자일과 MSA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라기보다 소재가 애자일과 MSA일 것 같고요. 주제는 리스크 테이킹, 속도,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왜 우리는 애자일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뭐 그런 자꾸 또 산으로 가네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영상 중에 영상 그 조회수가 탑3 안에 들어가는 영상 중에 애자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약간 더 냉소적으로 애자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애자일의 반대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보통 공산주의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공산주의의 이상은 너무 아름답고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본성과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했어. 애자일도 마찬가지야. 그 이론과 이상은 너무 좋은데 사람이 뭐 다 자율적이고 뭐 다 열심히 하고 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100km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애자일은 망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요점이었지, 애자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요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애자일을 제가 공산주의에 비교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에 비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유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뭐 이념 전쟁이 이제 냉전 시대에 끊임없이 있었다가 소련이 망하면서 거의 이제 자본주의의 판정승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더 완벽한 체계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냥 자본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은 뭐 다들 아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보호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부익부 빈익빈, 돈이 계속 몰리고 부가 편중되는데 그걸 역으로 되돌릴 만한 방향은 거의 없고, 뭐 또 인간성의 말살, 배금주의, 뭐 이런 뭐 등등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 등등으로 고쳐서 쓴다, 그나마 성공한 체제라고 생각하지, 저희가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애자일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 애자일이 가정하고 있는 어떤 가정들은 너무 나이브하다, 뭐 인간의 자율성이나 뭐 이런 걸 너무 나이브하게 가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자일은 반드시 기업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체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애자일은 가치이자 철학이자 문화 유전자이지 방법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애자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개연성과 더 나아가서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 몇 개를 뭐 아침마다 스크럼 미팅을 해, 2주 주기로 스프린트를 돌려야 돼, 뭐 스프린트가 끝나면 회고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메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애자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인 얘기를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애자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좀 약간 히스토리 레슨으로 넘어가서 왜 애자일 해야 되는가, 그 보통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디냐, 뭐 코닥이 망하고 뭐 제록스 이런 얘기하면서 혁신기업의 딜레마 이래서 잘 나가던 기업들 망하는 얘기 막 인기 끈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좀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 그 설비를 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탑 플레이어로 올라서는데 수년이 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장벽 자체가 좀 높았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위를 지키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시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뭐가 달라졌냐? 지금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보통은 뭐 IT 기업이란 얘기를 하고 IT 기반의 뭐 기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IT가 기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하기 때문에 IT 기반의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거는 측정하지 못하던 걸 측정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도입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나 뭐 결제 정보, 고객의 특성 이런 것들을 내 가치를 창출하는데 연결해서 쓰겠다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구멍가게, 뭐 옷가게, 반찬가게 할 거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뒤처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IT 기반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추세가 디커플링이죠. 디커플링은 그 책 제목 중에도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존의 대기업들은 보통 고객의 가치 사슬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를 책임지는 그런 그 사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디커플링은 어떻게 말하면 뭐 니치마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디커플링 요소를 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걸 파고 들어갔고, 오히려 또 그런 식으로 니치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어떤 사소한 것들,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고 크면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치 마켓을 디커플링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그 지점을 집중력 있게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것도 고객의 반응, 마켓 핏 자체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한 반면 또 실패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거를 니치마켓을 들어갔을 때 성공할지 안 할지는 고객의 반응을 보기 전에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자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겸허할 수 있다. 겸허하고 겸손할 수 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뭐 스왓 분석이든 뭐든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건 굉장히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을 내가 분석할 수 있고 고객은 말 그대로 그 타겟들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선호와 본성을 내가 먼저 계획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식 시장도 예측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으로 해서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리스크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근데 기업에서는 왜 아직까지 그런 오만한 방법을 버리지 못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가장 오만한 이제 그 방법론이 워터폴이죠. 기획을 기획자가 다 합니다. 1부터 100까지. 심지어 뭐 이렇게 했을 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알터네티브한 케이스를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죠.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첫 번째,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용 문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대응하는 비용이 1이라면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생각하는 비용은 100, 1000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언론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비용이 굉장히 크고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내가 언론즈 영역을 충분히 팠는지도 모를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방식은 필연적으로 워터폴이 아니라 바틀렉을 만들어냅니다. 기획자가, 자 다시 보면 기획자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모든 걸 아는 듯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건 어디까지인지 언론제에 대해서 자신의 비용을 100, 1000, 만 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동안에 개발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객에게 준 가치가 제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워터폴에서의 이런 기획에서의 바틀렉은 거의 뭐
최악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워터폴 방식은 애자일 방식과 가장 대비되는 어떤 과거의 방식이고, 기존,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에서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는 경쟁에서 도태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워터폴 방식에 대해서 애자일 방식은 좋은 점이 뭐야? 빠르죠. 스프린트 2개를,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2주 단위로 돌린다는 얘기는 2주 안에 고객에게 뭔가 가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큰 가치든 작은 가치든 일단 가치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 예전에 개발하는 회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도 쓰지 않을 제품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뭐 2달, 3달 기획 고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빠그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뭐 예를 들어 1년 만에 프로젝트가 돼서 뿅 나왔어요. 근데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확률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미 늦어서 시장에 이미 다른 주자들이 나와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쓰지 않을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자위를 하는, 그게 이제 그 기존의 워터폴 방식입니다. 반면 애자일은 빠르죠. 기획과 개발과 병렬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 팀 내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수정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애자일이 하면 좋아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현대의 기업에서는 필연적으로 애자일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얘기했는데, 제조업은 기반 시설이나 이런 데서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나 어떤 기득권이란 게 있다면, IT 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기술도 뭐 AWS라는 그 기술,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술이 나와서 누구든 쉽게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예전에 인프라 구축 자체도 일이었으니까요. 구축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각종 개발 프레임워크를 써서 굉장히 빠르게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 전쟁이라고 뭐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정도죠. 근데 여기서 워터폴 방식의 어떤 시퀀셜한 기획을 타고 개발을 해서 QA 단계를 타고 릴리즈한다는 거는 스타트업이기를 포기한다 라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자일 방식은 중요하다